성희롱. 참 무거운 주제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의 원인이 가해자 한 명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심지어는 피해자한테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바로 그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독특하고 논쟁적인 철학 강의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성희롱은 그냥 나쁜 사람 한 명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철학에서는요, 성희롱을 뭐랄까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나 지금 고장났어 하고 울리는 비상벨 같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부품 하나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계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를 뜯어 고쳐야만 진짜 해결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독특한 철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죠? 총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회 전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희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죠. 이 책임의 법칙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일단 원인 진단이 먼저잖아요. 이 강의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나무 한 그룹만 보지 말고 그 나무가 자라는 사회라는 숲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거시적인 관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강연자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환경 문제, 교육 문제, 경제, 그리고 지금 다루는 성 문제까지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 하나에 약친다고 나무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철학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씩 떼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바로 이 톱니바퀴를 보면 딱 이해가 되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켜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톱니바퀴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사는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고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이 관점대로라면 큰 틀, 즉 패러다임만 바로잡히면 성희롱 같은 개별 문제들은 알아서 사라진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접근법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거대한 관점을 가진 철학이 성희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구분이 나와요. 강연자 말은 이래요. 누가 짧은 치마를 입었거나 머리 모양이 특이해서 쳐다보는 거, 그건 그냥 다르네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지 성희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몸에 손을 댔다. 그 순간 이유가 뭐든 간에 그건 명백한 성희롱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입장이 아주 엄격해요.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설령 입으로 괜찮아요 했다고 해도 그걸 진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만지는 건 성희롱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강의의 가장 핵심, 그리고 아마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책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보통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해자 100% 잘못이다.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강의는 그 상식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아주 기묘한 공식을 하나 툭 던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3대7 책임의 법칙. 이게 정말 이 강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마음이 더 아픈 쪽, 더 고통스러운 쪽이 잘못의 70%를 가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피해자가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 피해자의 어떤 바르지 못한 행동이 이 사건의 70%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리인 거죠. 그럼 가해자 잘못은 단 30%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르지 못한 행동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핵심은 딱 하나, 고통의 크기가 곧 책임의 크기라는 거죠. 정말 독특한 관점이죠? 이 철학의 세계관 안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바로 책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인 셈이에요. 더 아프다? 그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 상황을 만든 더 큰 원인 제공자라는 신호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3대7이라는 비율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뒤바뀝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감옥에 갇힌 가해자겠죠. 바로 그 순간 책임의 비율이 뒤집힙니다. 가해자의 잘못이 70%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사건을 원만하게 풀지 못하고 이를 이렇게까지 키운 뒷수습을 잘못했다는 책임이 붙는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도대체 이 철학에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걸까요? 이 강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불행들, 이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겪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각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주가 우리한테 내주는 숙제 같은 거라는 거죠. 반드시 풀어야 할 공부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이 또 사기당한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나한테만 비슷한 안 좋은 일이 반복될까? 그건 바로 내가 그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공부를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부의 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는 뭘 잘못했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전까지는요, 우주가 계속 비슷한 숙제를 내준다는 거예요. 남 탓 세상 탓 그만하고 이 일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순환을 끌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철학은요, 성희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개인의 성장, 업보, 이런 거대한 영적인 틀로 해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리고 솔직히 많은 분들한테는 꽤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이 정말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일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